네, 지난주는 뭐 사실 전멸이었었고요. 이번 주에 지수가 급반등하다 보니까 특히 코스닥 지수가 많이 급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락한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폭이 컸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업종도 그랬고 전기차 업종도 살아나기 시작했고 또 일부 IT 종목들이 좋았었는데 자, 화면 한번 보시면은 자, 이늘 종목이 아마 이번 그 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합니다. 자, 이 종목들은 바로 면역 세포 치료제죠. 이 다음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 드디어 오네요. 자,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빼빼로 데이네요. 이때까지 네, 이 미국에서 세계 면역 항암 학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을 보시면 이 제넥신과 이번에 알파홀딩스가 미국에서 이번 이 면역 항암 학회에서 이번 그들이 임상하고 있는 이 제넥신 같은 경우는 뭐 하이루킨 세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계 면역 항암 학회와 관련이 있는 두 종목을 꼽으면 네, 현재는 아마 발표 임상 결과를 발표하기로 알려지고 있는 제넥신과 알파홀딩스가 될 것이고 국내에서 지금 면역 세포 치료제로 지금 알려져 있는 종목은 현재 녹십자 셀과 JW 신약이 아마 면역 세포 치료로 가장 많은 가시적인 결과를 주고 있죠. 특히나 이제 녹십자 셀은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제 친구분들에게도 이 노란색 그 메신저를 통해서 친구 되신 분에게도 이번 화요일 날 이 녹십자 셀을 보내드렸는데 아마 그분들에게는 뭐 큰 수익이 아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친구로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주로 바이오 관련한 종목군들 지금 주도주들을 많이 보내드리기 때문에 하루에 한 종목은 무조건 보내드립니다. 장이 좋든 나쁘든 그날 맞춰서 꼭 보내드리니까 많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유료 상품도 있지만 뭐 무료라고 해서 나쁜 종목을 보내기 게 아니라 시장에서 제일 핫한 종목을 보냈죠. 그래서 녹십자 셀이 이번 금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 정도 급등을 했으니까 금요일 하루만 해도 한 9% 수익이 났으니까 아마도 우리 이 노란색 메신저 친구분들은 아마 기분이 좋은 종목이 아마 녹십자가 아닌가 보여지네요. 자, 이문세련씨로 간암, 췌장암 또 뇌종양 이 세 개를 FDA 희귀약품 지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세포 치료제 쪽, 면역 세포 치료제 쪽으로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이 되겠죠. 대장은 제넥신과 녹십자셀 이렇게 두 종목을 보시면 되겠고. 자, 이수페타시스와 RFHIC 바로 이 장비 업종이죠. 통신 장비 업종입니다. 그래서 5G 관련해서 이 두 종목이 이번 금요일 날 가장 강하게 반등을 줬습니다. 성장성이 제일 뛰어나다라고 봤던 거죠. 이수페타시스는 사실 실적이 없다가 실적 턴 어라운드하는 종목이라 보면 되겠고 RFHIC는 엄청난 실적. 3년 전에 영업이익이 30억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3분기 만에 벌써 20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장비 발주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번 이 5G 같은 경우는 주파수 대가 짧기 때문에 기지국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기지국이 설치가 되고 내년 이제 3월이죠. 날을 받아놨습니다. 내년 3월 2019년 3월에 이제 상용화가 되는데 이게 뭐 국내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경쟁적으로 5G 시대를 열기 위해서 서로가 시설 투자를 엄청나게 합니다. 장비 구입도 많이 하고 케이블도 뭐 지금 엄청나게 구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내년 3월이니까 날 받아놨지만 3월이 시작이 돼버리면 재료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5G 시대가 열렸다라는 뜻이지 이 많은 기지국을 다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최소한 2024년까지는 계속해서 장기 발주가 일어나면서 고속 성장을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이 가장 뛰어날 두 종목이 역시 금요일 날 가장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와 RFHIC를 여러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고 자, 정상적인 이 기술 이전의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뛰어난 종목이 이 레고캠바이오와 오스코텍입니다. 자, 이 레고캠의 슈퍼 항생제 그리고 ADC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추천도 해왔었고요. 오스코텍만 하더라도 이 뼈이식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이들이 글로벌 임상을 다수의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재료의 가치가 뛰어난 종목군들이 역시 이번 금요일 날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강하게 머리를 든 종목군들이 월요일 날 잠깐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다음 주에 이제 바닥을 한 차례 되돌림 이후에 아마 바닥을 만들 거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일 먼저 갈 종목도 역시 이번 금요일 날 반등폭이 컸던 종목들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들 종목을 한번 간단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누씨는 하락을 많이 했죠. 자, 일단 하이루킨 세븐을 이번에 직접
세계 면역 항암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기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고, 이 넥타 같은 경우는 인터루킨 11, 2, 어쨌든 이들은 인터루킨 7이니까 전혀 다른 영역의 단백질 합성 물질이라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보시면 기관들의 수급이 일정 부분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네요. 이번 주에 병목점이 나왔는데 역시 아까는 이번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무려 9%나 제넥신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다음 주에 있는 세계 면역 항암학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보여지네요. 월요일 날 짧은 음봉이 나오면 거기서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시고, 어쨌든 7일이니까 기간은 좀 있을 거라 보여지고, 자, 알파홀딩스도 이번에 반등을 줬는데 이 온코색이 이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 16%가 올라 버렸네요. 아마 음봉이 나오면 짧게 알파홀딩스도 어쨌든 재료가 살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넥신과 함께 알파홀딩스도 같이 매매해 보시면 되겠고, 녹십자세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번에 이 친구분들에게 노란톡 메신저 친구분들에게 제가 이 문자를 날린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였었죠. 61선을 대부분 지수는 이번에 코스닥 지수는 61선 크게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61선에 머리를 맞대는, 과거 같은 경우는 61선에 밀리지 않고 머리를 맞대면 급등 패턴이다라고 했었죠. 누군가가 이 차트가 지수가 이런 모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수와 전혀 다른 모양이죠. 관리자가 있다는 얘기고, 그 관리자를 들여봤더니 바로 기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녹십자를 여러분한테 6천억 언더에서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결국 6,700억까지 왔습니다. 자, 이문세는 LC로 지금 이미 처방을 받아서 매년 영업이익이 30억, 40억을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5천 건 정도 이미 시판을 해서 처방을 하고 있는 중이죠. 거기다 미 FDA에서 간암과 또 이 뇌종양과 그리고 이 췌장암 나올 때마다 상한가가 나올 정도로 미 FDA 희귀약품 지정을 짧은 구간에 아주 임팩트 있게 지금 날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관리자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좋은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 되면 좀 그렇죠. 신라젠과 바이오메드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1조 단위 이상은 조 단위로는 가야 되는 종목이 녹십자센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일단 적자나는 기업도 아니고, 최근에 기관 수급도 좋았습니다. 지금 이번에 9%가 나왔지만 이익 실현 개념은 아니죠. 좀 더 보유를 해서 한번, 지금 이미 수익이 나 있으니까 스윙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소페타시스는 보시면 굉장한 적자, 지금까지는 보면 작년에 80억의 적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상반기도 한 70억 정도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이 5 시대에 가장 수혜를 입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PCB를 이렇게 마치 아파트가 쌓듯이 적층 이렇게 보면 고다층 인쇄용 이빨이라는 게 바로 이 장비에 들어가는, 이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이 되는데, 이제부터는 돈을 벌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 실적을 따지지 마시고 차트 따지지 마시고 재료 따지지 마시라고 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역시 5G 시대가 열리면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MLB 시장의 선두업체인 이소페타시스가 될 것이고, RFHIC는 이번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멋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미 이익성장, 미래 실적주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3년 전에 30억, 작년에 50억, 그리고 2년 전에, 그리고 작년에 80억, 올해 상반기 3분기 만에 벌써 200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관들은 예상 EPS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 실적에 배팅하는 기관들이 잡는 종목들은 주로 실적을 베이스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RFHIC와 이소페타시스 정도는 보시면 되겠고, 자, 레고캠바이오는 바이오 기업 중에서 이번에 21선도 안 깨지고 21선도 지켜낸 사실상 그 유일한 종목이 레고캠바이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말 좋습니다. ADC 기술에다 또 슈퍼항생제가 미 FDA 희귀약품에 또 미 FDA 신속심사 대상까지 패스트트랙까지 지정이 됐을 정도로 미국은 급합니다. 슈퍼 바이러스로 인한 매년 2만 명의 사망자가 심각한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 개발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굉장히 주고 있는데, 그거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레고캠바이오고, 아래쪽에 보시면 역시나 9월달 들어서 이 보시면 거의 외국인들 매도가 있었던 이 바이오 종목들은 누가 다 잡았냐면 이번에 기관들이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의 반등, 바이오의 부활은 멀지 않았다라고 보시고, 이미 날아가는 종목군들, 이 레고캠바이오처럼 날아가는 바이오 종목도 상당히 많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오스코텍도 61선에 걸리더니 올라갔습니다. 시장보다 훨씬 강한 종목이었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기관들이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많은 물량을 잡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은 보시면 물량이 들어오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결국 이번에 21선을 회복했는데 무려 7%가 올랐네요. 일단 음봉에서부터 시작을 하시죠. 얕은 음봉에서부터 해서 양은 패턴에부터 월요일 날 공략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등 테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